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2021년에 전세계 트렌드 10가지를 제시했습니다만 그 중에 단연 1위는 국가별로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는 전쟁이라고 꼽으며 현재 전세계의 위기 해결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택했습니다. 현재 백신이 주요 제약회사들로부터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황은 매우 다급한 반면에 백신 생산량은 전세계에서 공급되는 양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연구 개발 결과가 발표되었고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의 네티즌들은 이 백신을 극찬하면서 한국과 콜라보를 하고 있는 영국의 백신 회사가 마치 홍익인간의 정신을 보여준 듯 하다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한국과 영국 제약회사를 함께 엮어 생각했는지 3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백신의 개념을 부숴버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개발한 데 공을 세운 옥스퍼드대의 연구팀은 이 백신에 대해서 놀라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은 경쟁하는 백신이 아니다 라면서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과는 다르며 서두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재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엄청난 국가들의 지원과 함께 백신 개발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결과를 내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선 정치인들에게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백신 회사들이 일부러 결과를 늦게 발표했다고 불만을 드러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백신의 효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삼으려는 세력들이 전 세계 곳곳에 분명히 포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백신 회사를 재촉하게 되고 백신 회사는 충분히 검증 안 된 백신을 생산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면 그 나라는 엄청난 권력과 부를 손에 쥐게 된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백신을 빨리 생산하는 나라는 일종의 패권을 쥐게 될 것이고 다른 국가들은 줄을 서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조차 패권 싸움에 안 밀리려고 일찌감치 백신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주변국에 과시하며 자신들의 백신을 빨리 구입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백신은 사실상 외면을 받으며 화이자, 모더나부터 공식 백신으로 인정받는 상황이죠. 그런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가격이 비쌉니다. 이들은 백신을 개발해서 한몫 챙기려는 것입니다. 물론 인류를 코로나에서 구해준다면 그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면 당연합니다만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시한 백신 가격이 도스당 단돈 3-4달러밖에 안 된다는 것에 숙연해지는 것이죠. WHO 코로나 대응팀도 모더나 화이자 때와는 다르게 보관이 쉽고 저렴한 백신에 대해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WHO는 앞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저온 보관과 운송이 과제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한국의 네티즌들은 마치 영국의 제약회사가 한국의 홍익인간 정신처럼 전 인류를 이롭게 하는 차원이라며 한국에서도 생산되는 이 백신이 앞으로 전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중요한 백신이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두 번째, 선한 생각이 기적을 만든다. 이 백신의 효과는 90% 정도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애초에 코로나 백신이 과학자들이 기대했던 수치인 75%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백신으로서 큰 활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모더나나 화이자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편의성과 전 세계적 공급 능력을 보자면 결국에는 이 백신이 사실상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많은 관계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백신이 90% 효과가 나오게 된 과정에서 한 가지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가디언 등 복수의 언론사 등에 따르면 이 백신을 전량 투여한 그룹은 70% 효과를 보았는데 1차 접종 시 백신의 절반만 투입한 그룹이 오히려 90% 효과를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의 절반만 투여한 것은 말 그대로 실수였는데 이것이 백신 효과를 90%가 나오게 한 우연이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연구팀은 제대로 설명을 못했지만 연구를 주도한 옥스퍼드 길버트 교수는 1차에는 적은 양의 백신을 투입하고 2차 때 정량을 투입한 것이 오히려 면역체계 작동을 좀 더 활성화시켰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토대로 수준의 백신 승인을 받아 백신 공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에 관해서 많은 이들은 전 세계에 저렴하고 광범위하게 공급되는 백신을 생산하려는 이들에게 일어난 기적이라며 한국 역시 국경을 개방해서 외국인들을 막지 않았고 한국에 오는 이들을 무료로 치료해줬는데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K방역 등 결국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는 기적이 된 셈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국은 또한 방역 물품을 세계 곳곳으로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그 대상 중 하나는 6.25 참전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참전 용사들을 결코 잊지 않았고 선한 마음으로 이미 고령이 된 많은 용사들의 집에 마스크를 보냈습니다. 영국 보훈병원에서는 영국이 수많은 나라에 지원군을 보냈지만 아직까지도 잊지 않고 고맙다고 하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런 나라가 코로나 방역에 복을 받은 게 아니냐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그러한 맥락에서 많은 이들을 구해내는 데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국경을 완전히 막았으면 좀 더 방역이 잘 됐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주요 선진국 중에 가장 높은 것은 이처럼 국경을 개방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서방의 많은 언론도 그러한 한국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이득을 보게 되는 이러한 선한 정신이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도 돋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당국은 이러한 백신 공급 과정에서 매우 신중했던 것이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데요. 다른 여러 나라와 같이 백신을 무조건 계약하여 치적으로 자랑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앙질병관리본부는 국민에게 가장 안전한 백신을 찾았고 가장 시기적절한 백신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들처럼 백신을 무조건 거금으로 선계약을 마친 게 아니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에게 가장 안전하며 적합한 백신을 고르며 확실한 물량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확보가 너무 늦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3천만 병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고 그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에서도 생산이 될 예정이라며 우려를 불식시킨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영국은 개발하고 한국은 생산한다.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생산국이며 이미 어느 정도 해당 백신을 생산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해당 백신의 위탁업체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해당 백신에 대해서 큰 어려움 없이 빠른 시간 안에 대량 생산하는 테스트를 이미 마쳤고 어느 정도 물량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해외에서 운송되어야 하는 화이자나 모더나와는 달리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접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앞서 발표되었던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유통에 있어서 매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더나는 영하 20도에서 최적화되어 있고 화이자는 영하 70도라서 운송 및 보관이 몇 나라나 가능할까요? 사실상 콜드체인이라는 첨단 기술을 갖춘 일부 선진국만을 위한 황제 백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알려진 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운송이나 보관 등이 상온에서 가능하고 기간도 훨씬 깁니다. 이러다 보니 이 백신은 인프라가 낙후돼 저온 유통이 어려운 후진국 등에 널리 보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대응팀은 이에 관하여 이 백신은 기존의 유통 채널들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다소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들도 어느 정도의 간단한 냉장 장치만 있으면 충분히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수많은 나라들의 코로나가 아스트라제네카로 잡힐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각에서는 인구가 넘쳐 코로나가 폭증하지만 인프라가 열악한 인도와 같은 나라에 투입을 빠르게 해서 미국 등과 비교하는 것도 좋은 예시가 될 것이라면서 백신 성능은 화이자 모더나 것이 분명히 좋을 것이지만 유통이 편한 것만큼 백신에서 중요한 요건은 없다며 인도 같은 후진국이 오히려 선진국보다 코로나가 빠르게 안정될 확률이 크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의학 채널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90% 효능만 제대로 내준다면 이번 코로나에서 최후의 백신 승자가 될 확률이 크다는데 이견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백신 개발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을 지휘하고 지원하는 마쿠 사령탑으로 지목되는 빌 게이츠도 주목받습니다. 그는 팬데믹이 일어날 것을 꾸준하게 경고해 왔는데 오히려 이것이 사람들에게 음모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빌 게이츠가 사전에 모든 것을 안 게 아니냐면서 백신 접종이 게이츠가 사람들에게 마이크로칩을 이식해 추적하기 위한 음모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게이츠는 이런 근거 없는 주장들 속에서도 의연히 백신 개발을 이끌어왔다고 뉴욕타임즈는 평가했습니다. 빌 게이츠도 인류를 위해 550억 달러를 지금까지 투자하며 백신 회사들을 강력하게 지원하면서 현재 백신 개발이 효과를 내는데 큰 역할을 낸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네티즌들은 한국과 영국의 연구팀이나 빌 게이츠 등 많은 이들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국가나 기업이 결국에는 코로나를 이겨낸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홍익인간 정신을 발휘하자는 의견을 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데 앞으로 수년이 걸릴 수도 있으나 한국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백신을 한국에서 생산하면서 전 세계 바이러스를 몰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각종 전투기 및 헬기 엔진 제작을 도맡아온 국내 유일의 가스 터빈 엔진 제작 기업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8,600대 이상의 엔진을 생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4월 한화테크윈에서 이름을 바꾸어 새롭게 출범했다. 지난해 7월 방산, 에너지, 정밀기계 사업 부문을 떼어낸 데 이어 감시 카메라 사업을 담당하는 시큐리티 사업부를 분할했다. 지난 1월엔 주식회사 한화로부터 항공 사업을 인수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새로 맡게 된 분야는 항공기 구동, 유압, 연료 분야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중 항공 구성품인 착륙장치 등이다. 이로써 그룹 내 항공 관련 사업을 모두 책임지게 됐다.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항공 엔진과 기체 부문 간 시너지를 창출해 항공 엔진을 넘어 글로벌 항공 분야의 혁신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1979년 가스터빈 엔진창 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항공기 엔진 사업에 진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80년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과의 기술 제휴로 F5 제공호용 제트 엔진을 생산했다. 이후 1986년엔 KF-16 전투기의 최종 조립업체로 선정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F-15K 전투기, P-50 고등훈련기 등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헬기 수리용 국산화 엔진도 생산 중이다. 항공기 엔진뿐 아니라 해군 군용 함정에 들어가는 LM2500 등의 가스 터빈 엔진도 생산, 공급하고 있다. 최근엔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에 이어 2021년 발사 예정인 한국형 위성 발사체 KSLV에도 참여했다. 이를 통해 우주 발사체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위성 발사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사체의 핵심 기술인 엔진, 터보펌프와 각종 밸브를 제작했다. 2015년 3월 75톤 액체 로켓 엔진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초도 납품했다. 이 회사는 항공기 엔진 분야의 축적된 기술을 통해 항공 엔진 부품 사업에 진출했다. GE, 프레센트 위트니, 롤스로이스 등 세계적인 항공기 엔진 기업과 엔진 부품 및 모듈 장기 공급 계약을 위험, 수입 공유 방식으로 체결했다. RSP 방식 계약은 단가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공급 계약과 달리 항공기 엔진의 개발과 양산, 관련 부문 2차 시장까지 모두 아울러 참여 지분만큼 매출을 배분하는 형식이다. 손해도 감소해야 하지만 수익이 확대되면 그만큼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베트남 하노이 인근의 축구장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신규 공장을 착공했다. 약 10만 제곱미터 부지의 연면적 6만여 제곱미터 규모다. 베트남 공장을 통해 엔진 부품 생산 능력을 크게 늘리고 본격적으로 수주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 준공식에 참석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베트남 공장은 한화그룹이 글로벌 항공 엔진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김 회장의 베트남 방문은 2011년 이후 7년 만이었다. 그룹 차원에서 항공과 방위산업 부문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설계 전문가 및 기술 명장을 특별 대우하며 숙련 기술과 경험을 쌓았다. 설계와 생산, 조립, 정비에 이르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엄격한 품질 관리를 수행해왔다. GE와 BMW, 롤스로이스 등 세계 3대 엔진 기업과 수십 년 이상 장기 계약을 체결해오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여객 수요, 물동량 증가로 글로벌 항공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라며 세계 3대 엔진 메이커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엔진 부품 사업 규모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전체 부품과 모듈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항공기 엔진 분야의 기술 파트너로서 지위를 확고히 해나갈 계획이라며 산업용 가스터빈, 위성 로켓 엔진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독자 엔진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항공 엔진 전문 기업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협력사들과의 관계도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훈계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맺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협력사들과 경영 현황을 공유하고 하도급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0억 원 규모의 민관 공동투자 신제품 개발 사업 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와 엔진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고 성과 공유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5월엔 80여 개 협력사와 청렴한 거래 문화 유지를 위한 준법 서약식을 열고 경영진과 협력사 대표들의 준법 실천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준법 열매달기도 진행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 약 3억 달러의 인수 항공 엔진 가속. 항공 엔진 제조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에 거점을 마련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30일 미국 항공 엔진 부품업체 이닥을 3억 달러에 인수 완료했다고 이를 밝혔다.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에어로스페이스 40년 역사상 최초의 해외 인수 성공 사례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글로벌 항공 분야 기업으로 도약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네티컷주에 있는 이닥은 제너럴 일렉트릭, 브레덴드 휘트니 등 굵직한 항공 엔진 제조사에 납품하고 있다. 주요 부품은 최신 항공 엔진에 들어가는 일체식 로터 블레이드와 케이스 등이다. 직원 수는 약 590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1억 5천만 달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닥 인수와 동시에 100% 자회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USA를 출범했다. 업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번 인수가 한국 항공 엔진 분야의 지평을 넓힐 것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글로벌 항공 엔진 제조사인 BMW와 G 등 글로벌 항공 엔진 제조사 인접에 거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수주 확대와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이닥은 다양한 제품에서 고난도 가공 기술을 보유한 만큼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국제공동개발 분야에서도 인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 설계, 개발과 기술 역량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SP는 항공 엔진 개발부터 사후관리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글로벌 엔진 제조사가 신제품을 개발할 때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인수는 지난 6월 인수계약 발표 후 3개월 만에 마쳤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의 투자 적격성 심사를 신속하게 통과한 게 일정을 앞당긴 이유다. 한국수출입은행 지원도 한몫했다. 인수 합병 단계부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움직인 수출입은행은 미국 정부 승인에 맞춰 자금 지원도 승인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부품 기술 확보 차원에서 기업의 정책 금융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오는 2025년 글로벌 항공 엔진 부품 시장은 약 5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